자전거로 늘 30km 거리를 출퇴근하던 하동원 대표. 자동차로부터의 위험과 보행자의 안전에 항상 부담을 느꼈었는데요. 도심의 어둠 속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중 자전거 옆면을 잘 보이게 하면서도 일정한 밝기의 불빛으로 자전거의 앞, 뒤, 좌우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안전 제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안전성을 통한 아이디어 하나로 출시 6개월 만에 1억 원의 신화를 올린 이 제품은 줄 형태의 유연성을 갖춘 고휘도 LED를 이용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성과 실용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제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에 성공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기술은 사업의 씨앗입니다. 기술이 없이는 사업 성립이 안 되는 건데요. 제가 고객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고객은 제품 속에 있는 기술을 바로 사는 것인 만큼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이 우수한 기술력만 있다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소린가요? 그렇습니다. 한 5분 능선을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나머지 5분 능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바로 기술이 우수한 고객 문제와 만나 잘 팔린 제품 가치를 만들어내야 드디어 성공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은 너무 쉽게 시작하면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번뜩이는 창업 아이디어와 통찰력 가지시고 자신 있게 창업을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창업은 준비 과정에서 제대로 꼼꼼히 하나씩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이유가 자금에서 인력, 인맥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용기를 못 낸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런 분들을 위한 팁 어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창업 오히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듯,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해가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정과 시간적 투자의 노력입니다. 이것만 가지신다면 부족한 자원은 하나씩 채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 무엇보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큰 시장을 창출한 것이 아이디어 상품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 생각이 적절한가요? 적절을 넘어 대단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업의 정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공 창업 10계명 중에요, 첫 번째 계명이 자나깨나 고객만을 생각하라입니다. 그것은 특히 고객이 가치를 느끼고 고객이 아파하는 것을 무엇인가를 항상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사장님을 보니까요, 한 분은 인간의 절대적인 무한 욕망, 젊어지고 싶은 욕망을 제품에 담았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부모님의 아이에 대한 사랑을 담음으로써 고객 가치가 아주 명백한 잘 팔릴 제품을 만들어 성공한 사례라 보여집니다. 살균 방향제와 보석함 모두 감정을 전하는 스토리가 살아있는 아이디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우리의 감정도 제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은 씨, 미래 사업의 트렌드 코드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업의 성공 키워드는 인간의 감정을 정확히 공략하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회 트렌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가요? 사업기에는 사람들의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늘어나는 평균 수명, 오랜 노후 생활,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외롭겠죠. 늦어지는 결혼, 오랜 솔로 생활? 역시나 외롭겠죠. 역시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커져만 가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주제로 한 제품과 서비스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토리텔링이 성공하는 사업 코드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읽어야 성공 사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위 친구들의 감정을 읽어서 스토리로 만들어낸다면 훌륭한 사업 아이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아이템 모두 다 성공 사업의 키워드인 성장하는 큰 시장을 전제로 사업을 아이디어화했다는 점을 주목해 봤습니다. 그럼 어떤 시장이 매력적인 시장인가요? 일단 창업자는 자신의 시장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시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을 매력적으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매력적인 목표 시장이란 크고 성장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앞에서 본 커피포트 사례는 이미 존재하는 큰 시장을 잘 접목한 사례고요. 태양열, 경관 등 사례는 성장하는 미래의 시장을 잘 접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이 아이디어로 희망을 쏟아 창업 플러스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그동안 3개월간 창업을 위해 주옥 같은 팁 많이 선사해 주셨잖아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창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로서요,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나고 또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 제품들을 우리가 창업 플러스를 소개하면서요,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 실업에 또 그리고 경기 불황의 이런 높은 파고에 한 줄기 희망을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창업을 위한 마지막 비밀 병기 뭐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사업에 아마 뜻이 이제 있으실 텐데요. 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 하는 것이지만 너를 움직이고 그래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룰인데요. 여기서 너라는 것은 고객, 경쟁자, 그리고 투자자를 모두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성공하는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의 관점에서 제품을 만들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를 쓰고요. 그리고 경쟁자 관점에서 기술을 완성한다면 매우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 정보를 마음속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